정도 간접사냥만 성공해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팬 여러분. 마방 취재기자 발상입니다. 저는 한대건이고요. 2018년 10월 12일 금요일 강만 한대건 음담 패설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레츠런파크 부산 경남 사경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오른 출발. 사경주입니다. 실무 영광의 시대는 이 상급전입니다. 지난번에 선행 갔다고 선행마로 하시는데 이거 선행마 아닙니다. 전천후 전개의 앞으로의 막강한 능력이 돋보일 만합니다. 열도를 놓고 12번입니다. 12번, 8번, 3번. 부산 경남 제11경주 시작했습니다. 11경주입니다. 일반 우아는 56kg의 중량이에요. 중량이 무겁긴 하지만 상태 이상이 없습니다. 오늘 백문백답이 부담 내에 조금 늘어나긴 했는데 54kg인데 55kg까지 질문자 같은 것 같기 때문에 5번 넣고 1번 드려. 5번, 1번, 4번 순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것 같아요. 사실 갑자기 추워진 건 아니죠. 날씨가 뭐 계속 선선해지면서 제가 지금 새벽에 나가고 있는데 새벽 바람이 차네. 네. 새벽에 일하시는 분들은 오늘이 수요일이에요. 이 방송을 찍는 날짜가. 내일은 이제 목요일인데 뭐 내일이 일기예보를 보니까 뭐 올해 가을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가 예상이 된다고. 어차피 저는 뭐 기수협회를 들어갈 겁니다. 뭐 한국 마사회에 들어가서 취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가서 또 날씨가 바뀌면 또 컨디션 안 좋은 기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기로 하고요. 그건 뭐 어차피 서울 경마니까 서울 경마에서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주에 뭐 잘했지? 별로 잘한 것도 없어. 하이라이트 영상 보였을 것이고. 내가 메인 승부를 2개 맞췄구나. 더버가를 틀리고 자빠지고. 정말 열받아 죽겠네. 일단 메인 승부 4개에서 2개의 경주. 마지막 경주가 좀 하이라이트였었죠. 단통막권으로 쌍승식이 11배, 복승식이 8.8배 나왔는데 이런 배당 상당히 맛있습니다. 한 방으로 때려주면 잃었던 집 나간 마누라도 집에 돌아온다는 그런 배당이죠.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잘해야죠. 뭐. 방송 내용만큼은 나쁘지 않았다라고 자부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좀 이렇게 기운이 있을 때는 방송을 매 경주 이렇게 잘라서 여러분들한테 복귀를 해드리면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나도 참 잘했다고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사람이니까 못할 때도 있지. 근데 뭐 잘한 것만 좀 두각을 시키면 좋잖아.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걸 안 하고 있지만 가끔 이렇게 제 방송을 한번 쳐다봐 보면 제 역을 제가 보니까 좀 꼴보기 싫긴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은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막 준비했던 게 막 녹아내려 있으면 이런 건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꼼꼼하게 보세요. 방송을 좀 꼼꼼하게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몰랐던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씩 더 알 수 있는 상황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 더 배팅을 하고 싶었는데 좀 더 확인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 뭐 한대원과 좀 더 함께 해주신다면 미흡하나마 제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좀 있으면 겨울일 것 같아요. 나 겨울 진짜 싫어하는데. 내가 겨울을 왜 싫어하냐면 처음에 서울 왔을 때는 너무 좋았어요. 연탄 불 때니까. 시골 살 때는 나물 뗐는데 뭐 나무 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게 상당히 귀찮습니다.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은 엉덩이 등판이나 엉덩이 다 이제 타버리고요. 너무 적게 넣으면 또 이제 골방되고 그런 건데.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서울에 딱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연탄이 12시간까지 돌아가. 12시간 아니구나. 몇 시간 돌아가니까. 근데 나중에 그것도 싫더라고. 연탄불 구멍을 이제 맞춰야 되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다 새벽에 일을 나갔던 것 같아. 이렇게 아둥바둥 산다고 새끼들 먹여 살리겠다고 전부 다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 그래서 집에 남아있는 아이들 저하고 누나가 돌아가면서 연탄불을 갈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지금 연탄 떼는 사람들 많지 않잖아. 그리고 지금은 내가 얼마 전에 방송을 봤는데 무슨 뭐 불호익이고 그런 건가? 어쨌든 무슨 다큐멘터리야. 근데 뭐 애가 불쌍해갖고 애하고 아버지였나 어머니였나 아버지였을 거야 아마 트럭에서 자고 먹고 하면서 생활하더라고.
내가 그걸 보면서 욕을 바가지를 했어요. 사지 멀쩡한데. 어디 가서 노가다를 뛰든가 그러면 학교 갔을 때. 노가다 뛰도 요즘 10만원씩 준대, 일당을. 10만원이면은 허름한 연인숙 같은 데 가면 한 2, 3만원이면 자요, 아직도. 그런 데 있더라고요. 그러다 가서 좀 애도 재우고 씻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진짜 무능력해 보이는 부모? 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사연이 있겠지. 근데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없으면 일하면 됩니다. 네, 가서 조금 더 일하고. 아니,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 인생을. 그렇잖아요. 없으면 안 먹으면 되고. 네. 그래, 내가 못 먹잖아, 지금. 떡도 못 치고, 돈이 없으니까. 안 해도 괜찮아. 뭐 딸딸이 치면 되지 뭐. 솔직히 말해서. 그잖아. 뭐 아쉬워. 예.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사는 건데 새끼한테는 그러지 말아야지. 가족 있으면. 가족한테는 그러지 말아야지. 지는 굶어도 가족은 그러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가족은 건들지 말자 그러잖아요. 예. 저도 뭐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 때문에 이렇게 개고생을 하고 있지만 고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냥 그게 행복? 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이러다가 또 뭐 사진이나 이런 거 하나 딱 날라오잖아요. 딸내미한테 막 웃는 모습 이렇게 딱 날라오면 그 힘들었던 게 뭐 다 사라집니다. 예. 쓰잘데기 없는 얘기고요. 경마로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아. 솔직히 말해서 한 100%면 한 80%는 기분 역같게 만들고 한 20%는 좋게 만드는 것 같은데 항상 기분 좋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할게요. 좀 많이 좀 도와주세요. 지금 메인 승부가 몇 주 연속으로 적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190회 잡아내면서 좀 상승세를 탄 것 같은데 이 상승세 이번 주까지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볼까요? 한대그래 승부처는요. 5경주, 7경주, 9경주, 11경주 5, 7, 9, 11 9경주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제주경마는 3경주에서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1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고요. 11마리 앞입니다. 다들 시험 무대에 놓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인기권의 마필들이 다 그렇습니다. 3번마 호프풀 사이먼, 3번 원더풀 윙스, 뭐 6번마 썬데이 글로리, 9번마 하베스트 골드, 7번마 드림캣 이런 마필들이 전부 다 인기권입니다. 뭐 안 될 것 없죠. 뭐 이 안에서 끝이 난다고 해도 당연히 이 안에서 끝이 나야 되는데 뭐 결과는 항상 그렇지 않으니까. 일단 한 마디 짚어보면 3번 호프풀 사이먼은 깜짝 놀랐죠. 뭐 저런 병신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술을 욕한 게 아니라 말이죠. 제가 말을 욕한 겁니다. 기술을 웬만하면 욕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조성권이라고 부르지만 욕하지 않습니다. 저 욕한 적 없어요. 말 새끼가 개또라이죠. 제가 봤을 때는. 지난 1300m 거리를 늘려 나왔었고 부담량 56km라 하더라도 조성권 기수가 좀 무모했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무모한 것 같지는 않고 선행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선행을 나서면서 경주를 주도했지만 걸음이 안 나와. 그것도 그냥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뭐 개 목같이 안 나와 진짜. 그래서 이게 우승마와 거의 한 10마신 차이가 나지 않았나. 조교 때도 큰 인상이 없었고 그 전 경주에 1000m에 뛸 때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강단이 있습니다. 앞에 지지하는 투지도 보여주고 도대체 뭐야 이게 이해가 할 수 없나. 뭐 부담 중량이 지난번에는 뭐 56 아니었나? 똑같은 56인데 한 가지 달라진 점은 있죠. 거리가 1300으로 들었다는 점. 근데 얘가 뭐 1300을 안 뛰어봤단 말도 아니고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조교사는 이걸 뭐 왜 그런지 알려나? 저는 안 물어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자 이번에는 3번 게이트로 들어왔고 또 경주거리를 1000m로 줄였습니다. 이거 참 잘한 겁니다. 조교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1000m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던 호프풀 사이먼에게 경주거리를 줄였다는 부분은 얘기했잖아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 조교 때가 안 좋았던 것도 아니고 부담량이 뭐 달라진 것도 아니고 경주의 전개가 나빴던 것도 아니야. 이유를 굳이 찾자면 1300이었어요. 여기 1000m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번까지도 못 뛴다면 얘는 맛이 간 겁니다. 이번 경주까지는 확실하게 뭐 입상을 한다 이렇게까지 보장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경주의 조건은 분명히 마방에서도 신경을 쓴 겁니다. 안 될 것도 없고요.
3번 원더풀 윙스는 한번 쏴 먹으려고 했죠. 계속 늑발을 하고 개바닥에서 누워 있다가 선행을 나서는, 물론 이제 시원한 선행은 아닙니다. 발주가 빠르게 나가긴 했지만 계속 경합성으로 이제 붙어 나가다 보니까 결국 끝걸음 한 발이 덜 나왔어요.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었고요. 뭐 가던 길인데 뭐 가던 길 돌아갈까? 쭉 가야지 뭐. 다시 한번 선행을 노려볼만 하고요. 근데 얘가 선행을 노리려고 하니까 빠른 말이 하나가 있어요. 실은 드림캣입니다. 드림캣도 최근 순발력이 보강이 되어지면서 가급적이면 선행을 나서려고 하죠. 무리한 선행을 가더라도 앞에 가려고 했었고, 사실 입상을 했을 때의 8월 5일 경주에서도 보면은 마신차는 좀 낮지만 선행을 가고서도 끝걸음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9월 7일 경주에서도 드림캣이라는 마필이 선행을 가겠지만 이거 장담할 수는 없을 거다. 이번이 검증 부대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선행을 가도 이렇게 끝걸음이 굉장히 이제 확연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지난번에 호플푸프 사이먼과 싸웠을 때도 호플푸프 사이먼이 코차로 이겼죠. 물론 이제 바퀴의 차이에서 이기긴 했지만 어쨌든 드림캣은 선행을 추구했었고, 뭐 무리한 선행이 아니라 조금 더 편한 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걸음이 잡혔다는 부분에서 이번에는 외곽이에요. 발빠른 마필인 뭐 4번만 원더풀 윙스라든가 3번 호프풀 사이먼, 뭐 6번만 썬데이 글로리, 뭐 하이비스 골드. 그러니까 약간은 좀 발주력이 있는 마필들이 안쪽에 몰린 상태에서 얘가 선행을 갈 수 있습니다. 외곽에서 심하게 밀고 나가 선행을 가겠지만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 외곽 게이트의 선행은 대가성 선행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체력 소진을 하지 않고 나가는 선행과 체력 소진을 어느 정도 하고 나가는 선행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안 될 건 없습니다. 이 마필이 선행을 다시 한번 추구를 해서 버텨낸다면 뭐 할 말은 없는데 경주의 조건은 너무 안 좋아요. 외곽으로 밀린 상태에서 선행을 추구해야 된다는 점. 또 따라가서는 검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마방에서 뭐 따라가는 작전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걸음은 검증이 돼봐야 된다. 주력으로 때리기에는 조금 더 찝찝한 맛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3번 원더풀 윙스와 각질이 좀 겹치는 것 같아요. 6번 썬데이 글로리가 괜찮죠. 사실 주행검사 때의 모습을 보면은 벌써 뭐 한 2구간을 했어야 되는 마필인데 실전에서 개프판 같았고요. 결국 말을 쉽니다. 공백기를 가지면 조율을 했는데 저도 내심 좀 기대를 했었어요. 조교대도 뻥뻥 잘 나오고 하길래. 근데 9월 28일 날 경주에서 보면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중위권에 가담을 해서 전기가 나쁘지도 않았었고 최적 전기를 하고 감에 있어서도 펜스에 붙여서 걸음이 나오지 않았다. 그 당시 거리도 1000m였었고요. 기록이 1분 3초 9입니다. 그 4초대에 육박하나.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죠, 이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마필은 조교 때 모습을 보면 이제 좀 달라졌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빵빵 나주고 있습니다. 걸음이 분명히 틀려졌어요. 앞으로 더 보여줄 걸음이 있고 2세의 마필이다 보니까 악격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농땡이 기질도 있어서 잘 제어가 안 되는데 조교 때 모습만 보면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왜 2주 만에 나왔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뭔가 좀 아쉬워서 2주 만에 출전이 아닌가. 이번 경주가 아마 검증 무대가 될 것 같고요. 버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문제는 하비스트 골드죠. 이마필도 지난번에 전기가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걸음 더 나오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차라리 참고서 타는 한 발이 좀 더 효과적인 마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선두권이 올망졸망해요. 그러니까 선두권에 있는 마필들이 이렇게 지구력이 없고 사연들이 있고 뭔가 좀 검증이 안 돼 있는 마필들이 있다고 한다면 차분하게 따라가는 이 하비스 골드 같은 마필들이 조금 더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한번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인기 1위부터 인기 4위까지 팔리는 마필들이 가능은 해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충분히 우승도 하고 입상도 할 가능성이 있는데 뭔가 이렇게 딱 부러지는 축구가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하다가 마번을 잡았는데 이건 1경주는 조금 무리하지 않은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뜻 보면 인기권이 상당히 유리해요. 그 안에서 끝이 나는 건 분명한데 그러니까 축마를 잘못 세우면은 알면서도 틀릴 것 같은 그러한 뉘앙스가 상당히 심합니다. 조심할 필요 있습니다. 저는 일단 방송에서는 뭐 현장 상태를 보지 않았지만 3번 호프풀 사이먼 발음 더럽게 안 되네. 밥 먹어서 그런가?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원래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은데 이건 되게 안 되네요. 호프풀 사이먼. 아씨 이러면 더럽게 어렵게 적어갖고 3번 호프풀 사이먼.
이걸 놓고 한번 해보겠고요. 일단 관심권은 9번 하피스 골드예요. 나머지 뭐 4번, 6번, 11번은 다 검증은 해봐야 된다. 그래서 3번, 9번 바꿔는 말씀을 드리되 4번, 6번, 7번은 현장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를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산경마 2경주로 넘어갑니다. 8마리 앞에 추천했고요. 오늘 금요일 경마에 가장 재미가 없는 경주인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재미가 없습니다. 승부경주인 줄 알았지? 가장 재미가 없어요. 뭐 깨져도 할 말은 없고 6번은 마이티 파워 그리고 98번 마키 플러스 마이티 파워가 지난번에 K 플러스와 함께 경합을 하다가 용광의 시간인데 둘 다 따이면서 끝걸음은 K 플러스 1이 더 좋았죠. 3마신을 이겼으니까. 그랬더니 재결위원들은 마이티 파워도 1.5kg K 플러스 1은 1kg. 이건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건지 이해가 안 되네. 그렇잖아요. 3마신을 줬는데. 아니, 마이티 파워에게 플러스 1kg를 더 준다면은 그나마 좀 이해를 하겠어요. 1.5kg는 뭐지? 그렇게 말하면 K 플러스는 57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건 어차피 뭐 핸디캐퍼들의 재량이니까 뭐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이게 대길이에요. 뭐 6번과 8번 아마 최저배당 2배를 넘기 힘든 배당이 아닐까. K 플러스는 지난번 그때 걸음이 더 좋았고요. 마이티 파워는 좀 무뎌지는 걸음이긴 했었는데 이 정도 뛰면 이 데뷔전을 치르는 신마들에게 1300 경로를 1300에 1300은 아니고요. 분할이 됐는데 이게 이쁘게 분할이 됐으면 마이티 파워가 2경주 K 플러스 1이 3경주로 갔겠다. 이게 참 이쁘게 분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 마사회의 그 똑똑한 직원들은 이걸 권고를 하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출마 투표를 할 거 아니에요, 마방에서. 그러면 이거 분할될 건데 이렇게 되면 짜여주면 좋겠습니다. 난 잘 몰라 그 시스템을. 뭐 분할이 뭐 컴퓨터를 빼빼이 돌려갖고 이렇게 분할이 되는 건지. 근데 그렇지는 않겠죠, 상식적으로. 원하는 편성에 쓰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마 투표가 20투표랑 똑같다는 얘기가 마방이 똑똑해야 된다고 조교사나 기수가, 조교사나 관리원들이 뭐 조교보다 마찬가지고 내 말이 이길 만한 편성에다 갖다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잖아. 그렇게 했으면 참 경주가 재밌어졌을 텐데 어쨌든 대가리 서 있고 후차권 난타전이니까. 근데 덜컥 경주는 불안시켜놓고 인기 1, 2권의 앞으로 이 경주 몰아놨습니다. 이게 무슨 개짓거리야, 재미없게. 난 몰라, 한국 마사이 시스템을 모르는데 이렇게 짜니까는 경마 팬들이 자꾸 떠나는 거야, 경마장을. 재미가 없어서. 우리 경마 팬들은 뭐 2배, 3배짜리, 5배짜리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주의 편성이 얼마만큼 재밌느냐를 많이 따지시는 것 같아요. 터지는 것도 물론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근데 이건 정말 눈에 빤히 보이죠. 근데 뭐 또 부산은 또 이렇게 눈에 빤히 보이면 기가 들어오지 않더라고. 근데 뭐 저는 그래도 전문가인데 여기서 다른 뻘소리 하는 것보다 6번, 8번 이거 한방 사세요라고밖에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복귀를 해보거나 조기를 해보면 그냥 두마피를 땡땡 끝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런 배당은 줘야 돼. 솔직히 말해서 한국 마사회도 점배당 뿌려주고 예전에 어떤 분이 지난주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나한테. 경마가 12경주 11경주인데 예전에는 다 죽어도 대끼리 배당 한 2-3개는 줬다. 그럼 본전할 기회가 되지 않느냐. 내가 반만 잃고 가든가 본전할 기회가 됐는데 요즘은 뭐 개나 바이나 그런 게 없죠. 그냥 뽕뽕 터트리든가 대끼리는 다 부러집니다. 뭐 어쩌다 한 번씩 들어오긴 하지. 근데 예전에는 제가 기억해도 제가 배팅할 때에도 하루에 1-2게임은 최저 배당을 줬던 것 같아요. 뭐 이게 제 기억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으니까 그래도 경마 팬들이 떠날 수 있겠다. 재미가 없어서.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고요. 어쨌든 간에 이번 이경주는 6번, 8번, 8번, 6번 이거 한방 인정하시고 3복마권을 할 수밖에 없죠. 배당이 6번, 8번이 너무 없다 그러시면 3복 승식을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말이 없어. 1번 초동러쉬는 사실 7월 28일날 주행검사를 받고 나서 데뷔가 늦어졌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말에 이상이 있다든가 아니면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웠기 때문에 7, 8월 달에 좀 그 날씨를 피해서 말을 아껴 썼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질병으로는 없어요. 질병으로는 아무것도 없고 주행검사 모습은
뭐 검증은 돼봐야겠지만 채찍 동반 합격이다 보니까 나쁘지 않은 정도? 근데 뭐 이게 이번 경주가 분할이 되면서 조금 더 튀는 마필들은 뒤에 경주를 왔기 때문에 그나마 신마들도 뭐 말이 없다고 할 정도로 별로 거림이 안 보였던 마필들만 모아놨기 때문에 KT 2점을 살려서 한번 3번 막권에는 도전해볼만 하지 않을까. 이 뭐 대웅시대도 마찬가지고요. 데뷔전에 순발력을 보였던 3번 폭스 컬러링은 글쎄요, 뭐 이게 조교 때는 나쁘지 않은데 실전에서 안 뜨니까 큰 믿음은 안 가고 4번, 5번은 쓰레기인 것 같은데 7번과 성산파워도 장기 휴양마가 있어 그런가 걸음이 좀 덜 나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끝걸음이 있었거든요. 1300 안 될 것 같은데 애매하네. 내가 애매했고 내가 애매하다. 6번, 8번 6번 인정하시고 1번, 2번, 3번 이 안에서 3복 승신 바꿔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그렇게 하세요. 부산마 3경주입니다. 경주 분할된 경주 1300m. 이 경주도 뭐 편성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사실. 일단 1번 대지 챔프가 유일한 뭐 독보적인 마피라고 할 수 있죠. 실전 경험도 하고 실전에서도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걸으면 약간 무뎌지더라고. 데뷔전 때부터 보니까. 근데 뭐 게이트가 조건이 좋아서 선행까지 가능한 만큼 안쪽으로 기대는 모습은 조금 있지만 그래도 뭐 데뷔전 1300 이 정도 뛰었으면 잘 뛴 거예요. 못 뛴 거 아니에요. 안 될 것 없고 충막감이고. 이번 말 리버스 스윕은 발주가 너무 느려요. 중속으로는 끌어올렸었는데 제선 차측 다니까 차측 반응은 괜찮아. 근데 믿을 정도는 아닌데 한 대만 보고 싶고. 오마 장산조이도 데뷔전 때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마필이죠. 물론 이렇게 좋은 모습이 주행검사 모습이 좋지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데뷔전은 상당한 인기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팔리지?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었는데 선행을 노려봤죠. 선행권 가담을 하고 그것도 뭐 코너에서 이미 걸어가기 시작하니까 따라가다가 채찍을 심하게 됐었는데 걸음도 안 나왔어요. 선행 갈 수 있겠죠. 뭐 조교 때는 잘 준비했어요. 상위권의 마필과도 병합을 하면서 조금은 나아진 걸음을 보여주는데 검증은 좀 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는 제일 궁금한 게 바로 7번 원더플라이예요. 이게 9월 8일날 주행검사를 통과하는데 주행검사 모습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상당히 여유가 있을 정도로 이 정도 거리면 그냥 오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9월 8일날 주행검사 이후에 딱 골마겜이 있어요. 성당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주기는 길어졌고 이 티즈 원더풀의 자마드의 특징이 조금 있는데 근데 이 티즈 원더풀은 정말 정력이 좋은가 봐. 얘는 새끼를 정말 이렇게 정자를 많이 뿌려 애들이 여기저기에 떡을 잘 치나. 말도 그런 말도 있겠죠. 뭐 물론 이제 강압적인 뭐 성관계이기 때문에 뭐 그 말을 생산하기 위한 성관계이니까는 뭐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잘 되는 애들이 있겠죠. 갑자기 이게 왜 한 거야 내가. 요즘 너무 거기에 내가 꽂혀 있어갖고 뭐 그런 생각밖에 안 하는 것 같아. 꼭 고등학생이 된 듯한 고삐리 때 이렇게 뽀뽀하는 것만 봐도 자기가 썼던 것처럼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뭐 쪽팔려. 어쨌든 원더풀아이. 근데 전 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굳이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였던 마필을 1300m밖에 없는 이세마 경주. 이번 주가 1300m밖에 없거든요. 원래 이 1300m가 이세마 장려 경주라 해서 3천만 원 상금 주잖아요. 4등급의 상금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한 구라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1300에 나와서 내 말이 부러질 수도 있잖아요. 거리가 늘어나서 1000m에 뛰었다가 주행원 뛰었다가 골망에만 알았으니까. 근데 그런 불안 요소를 가지고 왜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럴 수 있죠. 마방에서 야 이번 주에 편성 너무 약하니까 나가면 거저야 하고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나쁘지 않아요. 이게 괜찮던데 말이. 이걸 놓고 하고 싶을 정도로 저한테는 느낌이 좋았거든요. 1300이라서 찝찝하네. 그럼 BK 갬블도 사실 데뷔전에는 꼴등하고 그 다음 경주에서 선두권에 가담을 하면서 개편성의 3착을 차지했는데 뭐 끝걸음이 좋진 않더라고.
근데 뭐 발주가 워낙에 좋아서 이날 경주가 사실 안말 경주 편성이었었거든요. 안말들만 나와서 뛸 수 있는 경주. 그러니까 이게 잘 떴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외곽으로 밀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그러니까 팔리는 것에 비해서 9번 미스터 갬블이 가장 거품이 좀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1번, 7번. 이거 한 방울 때리고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방송에서는 1번 대지 챔프를 놓고 7번 원더풀아이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변수가 나온다면 2번이나 5번 쪽에서 검증되지 않은 마필 두 마리 중에서 변수를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뭐 9번만 BK 김불이 조금 더 팔려준다면은 뭐 1번, 9번 배당이, 1번, 7번 배당이 조금 더 나오겠죠. 1번, 9번 바꿔는 보면 미스터 갬블은 사실 좀 불안한 마필이에요. 자, 부상만 4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로 1300, 12번에 합니다. 이거 하고 또 한참을 또 고민했네. 이걸 뭘 고민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봤을 때. 이렇게 뭐랄까요? 정답이 없죠. 그러니까 딱 부러지는 강력한 축이 없고, 팔리는 건 정해져 있어요. 뭐 4번, 5번, 6번, 7번, 12번. 요렇게만 팔립니다. 다른 마피들은 뭐 다 배당이 높으니까 크게 의미가 없고 능력도 안 되고 내가 봤을 때. 근데 이 4번, 5번, 6번, 7번, 8, 12번 중에서 충마를 정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애매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예상가 중에 이번 경주 이건 무조건 왔다. 그건 다 개구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 장담합니까 여기서? 장담할 수 없죠.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안 되니까 누가 봐도 배당판 보면 4번, 5번, 6번, 7번, 12번 이 안에서 팔려. 뭐 4번이 대갈 팔릴 수도 있고 5번이 대갈 팔릴 수도 있고 뭐 12번이 대갈 팔릴 수도 있는데 알아. 그 다음 말에 팔리는 거 아는데 내가 내 돈 주고 배팅하려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왜? 일단 4번 PK9는 못 뛴 걸음이 아니에요. 직전 경주만 빼고 그 전에 경주력을 보면 곧잘 뜁니다. 애가 근성도 있고. 그런데 8월 24일 날 모습을 보면은 욕 나오죠. 선입권의 가담이 그렇게 무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00이라는 거리가 경험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전 경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안 나왔습니다. 그것도 정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수가, 이효식 기수가 마방 이제 제갈시에 끌려갔겠죠. 왜 그래? 뭐 인기 많았고 장난친겨? 뭐 여러 가지 얘기, 뭐 내가 농담 삼아 하는 얘기고. 왜 못했는지를 추궁했을 겁니다. 그때 재결 리포트에 뭐가 나와 있냐면, 말의 위치 선정이 안 좋아서, 결국은 힘이 안 나오더라. 뭐 그럴 수 있죠. 8번 게이트라는 외곽 게이트에서 중위권에 약간 무리한 전개를 했으니까 걸음이 안 나오더라.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앵간히 안 나와야지. 이 정도로 안 나올 정도의 모습을 보였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자, 그러고 나서 이마필은 마방을 이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8월 24일 경주 이후에 마방을 이적하죠. 김남산 마방에서 결국 최경 마방을 이적을 했고요. 이제 마방을 이적한 이후에 첫 경주입니다. 출전 주기도 길어졌고. 현재 이게 인기일이죠. 부담량 57.5. 난 이것도 솔직히 이해가 안 돼. 자, 부담 중량이라는 게 경주에 박진감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중량을 더 주는 거 아닙니까? 맨날 인기만 1위만 하던 놈을 계속 부담을 올려놔서 맨날 2, 3위 하는 놈이랑 좀 한번 겨뤄봐라. 뭐 그런 게 부담량인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부담량이 높아요. PK9도 57.5죠. 헌터파크도 57.5죠. 더팩트는 57kg예요. 아니 국산 6등급의 뭐 3세, 4세에 되는 마필들을 보고 죽으라는 거야 어디 가서? 이게 뭐 말이 이렇게 무리를 하면 말한테 무리를 줘버리면 58kg에 입고 하는 중에 줘버리면 얘들 보고 그냥 허덕거리다가 터지라는 거야. 그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건 정말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중량의 혜택을 보고 뭐 걸크러쉬가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도 아니고 6번 토종 챔프가 기수가 바뀌었다는 것 빼고는 결정력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빼지도 못해요. 인기마다의 부담력이 높아서. 어쨌든 얘기를 이어가면 4번 PK9은 57.5입니다. 공백기도 있고 마방도 이적했고 어떻게 믿어 이거를. 죽을 때는 괜찮아. 걸음 나오고. 오면 걸크러쉬는 안 그래요? 계속 선행을 가죠. 선행을 가려고 하고 근데 걸음이 잡혀. 그리고 토종 챔프도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 드렸어요. 김태경 기수만 아니면 이거 맞고 한번 사보고 싶은 마필이다. 그러니까 괜찮게 제가 봤던 마필이긴 하지만 최근 경기에 이 토론챔프의 편성이 너무 약했죠. 토론챔프가 잘 뛴 것도 있지만 편성인 덕도 분명히 있었다. 더팩트는 끝까지 뛰는 마필의 유형이긴 한데 57kg? 아씨 숨만 턱턱 막혀 진짜 이런 거. 카트는 마방에 이적한 이후에는 회복이 안 되고 있고 시모 헌터파크도 마찬가지죠. 지난번 경주 때 시종일관 외곽을 기댑니다. 그러니까 뭐 채찍을 대니까는 민감한 반응을 보여서 바깥으로 계속 기댔다고 했는데 뭐 헌터파크가 지금까지 보여온 걸음을 보면 그렇게 심하게 기대지 않았던 모습이었다가 갑자기 기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좀 불안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나피들이 좀 안쪽으로 들어오면 좀 더 경주 조건이 나아지는 건데 왜냐하면 밖에 나가려고 하면은 뭐 딴 놈들 있고 하면 못 나갈 거 아니야. 뭐 부딪히는데 어떻게 나갈 거야. 물론 쳐나가는 개또라이도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라고요. 근데 또 재수가 없으려니까 또 CM으로 뽑았네. 그러니까 이거 기대고 나간다 하더라도 못 끌 거라면 있었지만 전혀 이상할 게 없단 말이에요. 시종일관 기대입니다. 시종일관 기대다가 막판에 한 발 보여요. 늦추입이죠. 자, 이러한 사연들이 있는 와중에 인기만입니다. 뭐 승부하는 예상가도 있을 거고 전문가도 있겠죠. 불안하죠. 그러니까 제가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에 대해서 착실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경주에 어떤 마필을 충막감으로 놔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전력상으로 상대가 조금 더 세지긴 했지만 이거 토종체풀로 놔야 되는 것이냐. 뭐 이런 고민들. 4번, 5번, 6번, 7번, 12번 저도 똑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정확한 대가리 마필은 없지 않느냐. 현장까지 한번 저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경주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결코 무리해서는 안 될 경주인 것 같아요. 나도 안 되니까. 그 인기마들이 들어오는 거 알아.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 근데 이렇게 입에 침을 튀기면서 그게 대가이라고 강조할 수 있는 경주는 아니라고. 어느 누구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부산이면 5경주입니다. 경주가 1000m고요. 자, 한대건의 첫 번째 부산경마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애매하죠, 이것도. 네, 상당히 혼전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고, 마필들이고, 오죽했으면 6번 코리안터가 나이가 7살인데, 최근에 한 3착 한번 하고 2착 한번 했다고, 인기마가 됐죠. 네. 그럴 정도로 편성은 약하게 맞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도 좀 추천해드렸던 마필이 바로 7번 무초인데, 정말 열통이 터서 죽는 줄 알았죠. 이게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53kg 죽냐? 계속 과중량이 56kg에서 허덕이다가 승급을 했죠. 2착 승급을 하면서, 3착 승급을 하면서 중량이 훅 떨어졌습니다. 53kg.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은경 기수가 얼레벌레 타죠. 외곽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론 제가 보는 시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최은경 기수는 최선을 다해 탔는데 말이 안 뛴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디까지 뭐 제 개인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원활한 경주 전개는 아니지 않았느냐. 근데 이 7번 무초가 인기마가 아니더라고. 와,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안고 가겠습니다. 뭐 1번도 팔리고 2번도 팔리고 3번도 팔리고 6번도 팔리고 8번도 팔리고 아마 강력한 인기마필에서 한번 마을레인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딱 1000m 추입하는 마필이죠. 얘는 미래가 없습니다. 1200을 가든 1300을 가든 추임력 정말 좋아. 그래서 얘가 또 올 것 같죠? 안 오죠. 호흡량이 짧다 보니까 1000m에서는 기가 막히게 추입을 합니다. 자, 문제는 뭐죠? 늦발등이죠. 그러니까 제가 때려주기는 한이 있어도 3번 마하레인저를 충분히 놓고 공략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마필이 다시 한번 멋들어진 추입을 하면서 입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추입 타이밍을 늦게 가져갔을 때는 정말 사람 여럿 개병신 만들 수 있다. 이런 나피들은 상당한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인기권이죠. 한대건 노려보겠습니다. 자, 이번 오경주가 한대건의 부상경마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인데 한번 제대로 한번 노리고 때려 먹을 수 있는 막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막권, 한대건이가
재밌게 보고 있는 막권 현장에서 공개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오경주 한달 첫 번째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상이만 6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가 1000m고요. 아, 난 깜짝 놀랐네. 왜? 너무 좋은 말이 많이 나와서. 자, 이번 6경주가 혼합 4등급에 10마 경주입니다. 상금 많이 주죠? 4천만원 상금 주는데, 짰나? 왜 이렇게 나왔을까? 생각이 또 아, 내가 조교사면, 만약에 이 정도 편성이라고 한다면 4천만원 욕심 안 내고, 차기를 더 뭐 했을 것 같아. 아니, 뭐, 어차피 데뷔전이야 뭐 내가 하고 싶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좀 놀리다가, 편성 좋은데 써서 상금도 벌고 하면, 마주한테도 생색낼 수 있고. 그런데, 9마리의 마필들이 출전하는데, 그 중에 안 되는 마필이 한두 마리밖에 없어요. 나머지 마필들은 전부 다 주행검사를 상당히 잘 받았습니다. 지금 국산마 수급이 많이 안 되고 있죠. 부사경마장에. 뭐 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제 눈으로 봤을 때 계속적으로 부산은 좀 자원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산마. 거의 말을 안 사왔죠. 말을 사와도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고 혼합 4등급의 편성이 허구한 날 국산마 4군에서 들어와서 그 상금을 따먹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죠 지금. 근데 이번 경주에 출전한 혼합 4등급의 말들을 보니까 야 우리 혼합 4등급의 부산경마가 판도를 바꿀 것 같아. 이 9마리 앞필 중에 2마리 빼니까 7마리 앞필들이 판도를 바꿀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주행감 선수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느 한 마필이 특출을 하다 이게 없어. 3마 컬링 타임은 게이트 이탈이 빠르지 못했지만은 뭐 밀어주니까 반응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발주는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게이트가 조건이 좋고 이번 영원 자메이카는 좀 들리죠 말이. 하지만은 막 이렇게 비집고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뛰어. 근성이 있어. 3마 진짜 강자도 좀 밀어서 선입권 가담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약간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지만 조교 때 보니까 또 많이 발표했고 3마 프로칸설은 뭐 시종 제어죠. 시종 1권 제어를 하면서 질질 끌려서 왔고 5번 6권은 별거 없고 7번 오카라 특급 또 모처럼만의 19조 김영감 마방에서 외산마인데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또 뭐 워낙에 마주가 풍부하기 때문에 다른 마주들은 돈이 좀 없어도 19조의 마주들은 돈이 많지 않습니까? 뭐 하다라면 사다는 데는 사주는 마주도 있고 좀 비싸서 샀을 거예요 아마 이거. 의외로 괜찮고 8마 금수야도 끝걸음은 상당히 제어하는 모습이었었죠. 그래서 뚝심형도 있어 보이고요. 그러면 퍼스트 체인저가 약간 문제입니다. 이마필이 상당히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인 것도 사실이지만 뭐 상당히까지는 아니지만 재건마들이 있는 상황에서 선두권에 나서고 의외로 끝걸음이 상당히 탄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그래서 이번 경주에 가장 인기마가 된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신마들에게 가장 경주에 좋은 조건은 모래를 안 맞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선행이죠. 이건 자주 말씀드린 얘기인데 그러면 퍼스트 체인저가 주행검사 모습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선행을 주도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유리해 보입니다. 근데 외곽 게이트죠. 안쪽에 발빠른 마필이 있느냐 없느냐. 1번부터 8번까지 9번만 퍼스트 체인저의 단독 선행을 쳐다보고만 있을 만한 마필들은 아닙니다. 아니 상금 4천만 원 주는데 너도 나도 발주 연습하고 앞에 한번 가보려고 애를 쓰지 않겠어? 이 신마경주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신마경주의 특징을 보면 뭐 많지는 않지만 주행검사한테 개는빨을 해. 꼴찌가 다 빠져 있어. 근데 데뷔전을 치르는 경주에서 갑자기 그랬던 마필이 선행을 나와버려. 서울의 대표적인 마방 하나 있죠. 지금 주행검사를 계속 늑발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데뷔전에서는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러고 빵 하고 선행 갑니다. 그리고 터뜨리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잘못될 수 있죠. 하지만 상금을 벌어서 먹고 사는 마방에서 견제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데 괜히 주행검사부터 내 말의 능력을 다 포용될 필요는 없잖아요. 늑발해. 뭐 늑발하는 게 어렵냐? 땡겨. 그러잖아. 그러고 주행검사 딱 끝나고 데뷔전 때는 게이트 1, 2, 3번 왔어. 야 선행 가자. 발주도 더럽게 시켜. 그 선행 가서 삥 돌고. 나쁘다고 볼 수 없는데 좀 양심적이진 않지. 근데 뭐 어차피 그거는 뭐
조기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9번마 퍼스트 체인저가 당일날 현장에서 인기이기는 하지만 저는 1번과 4번 중에서 충마를 선정을 해보고 싶고요. 1번, 4번, 7번 세 마리 안에서 충마 선정을 해보고 싶고 이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솔직히 내가 나 당연히 맞출게 내가 적중할게 한대 거니까 이렇게 얘기는 못하겠지만 과연 이 마필들이 주행감 때 여유 보였던 마필들이 또 얼마나 개같은 경주 실력을 보여줄까. 어차피 안 되면 자꾸 늘어질 여지도 있죠. 그러니까 정말 쓰레기 같은 경주력을 보여주고 그 다음 경주에 나와서 비인기가마가 되면서 놀라운 탄력으로 우승을 해버리는 뭐 그런 마필들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번 경주에. 그런 전체적인 신마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마방마다 색깔이 있고 마방마다 뭐 패턴이 있고 이게 신마 경주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얘기가 좀 쓸데없는 쪽으로 흘렀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그 퍼스트 체인저는 좀 불안하다. 1번, 4번, 7번 이 세 마리 안에서 충막감을 선정을 해보고 싶다. 2번, 3번이 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4번 쪽에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자, 부산경마 7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가 1200이고요. 자,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스포츠가 되겠습니다. 12마리 마필들이 출전했고요. 승급전을 치르는 마필들이 있죠. 1번 오라노스 제이, 3번 퀸즈, 판타지. 이라는 마필들이 승급전이고, 지난번 경주 때에 좀 이해를 할 수 없는, 플래심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해를 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좀 거기에 대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마필이에요. 왜 그러냐는 생각이 들었냐면, 이 오먼 플래시미스는 지난번에 당일날 기수가 바뀝니다. 이성재 기수에서 정영래 기수로 기수가 교체됐고요. 그 덕분에 부담 중량이 한결 더 내려갔죠. 55.5kg에서 51.5kg. 무려 4kg가, 3.5kg가, 맞나? 아니, 4kg구나. 4kg가 떨어지면서. 전형적으로 선행형에 가까운데, 감량까지 받아오니, 이게 인기마가 안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발주기 안에서 계속 요동을 하고 자빠졌는데 발주 요원들이 문을 엽니다. 걔는 뻔했죠. 그리고 나서는 질질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은 직선 한 발에서는 추입이 되는 후미권을 전개하다가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이걸 뭐 누구의 잘못이다. 야, 요동하고 있는데 문을 연 발주 요원의 잘못이다. 말이 요동하고 있는데 대비하지 않았던 전형래 기수의 잘못이다. 뭐 따지려면 많죠. 근데 최소한 요동이 심한 나필은 거기에 합당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기본이 있는 마필이에요. 순발력도 있고 부담량은 54.5kg지만 이성재 기수와 좋은 호흡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저도 버리지는 않겠고요. 근데 의외로 노려볼 마필은 따로가 있어요. 제가 충막감으로 놓고 공략을 하자. 그렇게 생각하는 마필은 딱 한 마리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 마필을 제가 왜 노리는 거냐면 지난번에 너무 아쉬운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갔으면 제 능력을 발휘했을 텐데 원하는 대로 경주가 풀리지 않으니 경주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마필들이 사연이 있던 마필들이 선전하는 게 경마입니다. 자, 이번 7경주 사연이 있던 마필을 노리고 가겠습니다. 플래시미스는 서비스로 여러분들한테 덤으로 설명해 드렸고요. 왜 이 마필이 못 뛰었는지. 저 갔네, 안 갔네. 그 개소리를 하는 전문가가 있으면 가서 아가리 찢으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은 이거죠. 경주가 원활하게 풀리지 못했다. 이 원인을 과연 이성재 기수가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 것인지, 선행을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도 현장에서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승부처예요. 한대건의 이번 7경주가 부산경마 메인 승부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8경주로 넘어갑니다.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어떻게 편성이 이렇게 짜여질까? 상당히 어렵죠. 뭐 하나 딱 부러지게 내세울 것도 없는 마필들로 둘러싸여 있는.
일단 체크해 놓으십시오. 1번마 보배 드림, 3번마 블루댄서, 5번마 치프 리더, 그리고 9번 강한 질주. 이 네 마리 앞에는 일단 우선적으로 가져가겠습니다. 1번, 3번, 5번, 9번. 그 중에 좀 가능성이 높은 마필 1번 보배드림과 9번 강한 질주인데, 이 보배드림도 뭐 최근 두 번의 경주, 하이건에서 경주를 보면 못 뛴 거라면 아니에요. 근데 각 한 발에서 지죠. 지난번에도 뭐 착차 없는 경주를 펼치기도 했고, 마필 기본적인 걸음이 안 나오는 마필은 아닌데 뭔가 매끄럽지를 못했어요. 게이트가 1번 게이트는 그렇고 괜찮을 것 같고, 뭐 강한 질주는 뭐 15년 동안에 단 한 번의 우승이 없는 걸 보면 이 마필도 참 재수가 없는 마필은 맞습니다. 능력도 없고요. 근데 최근 경주에 3착을 할 때 모습을 보면 끝걸음이 계속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버리지 못하겠고, 뭐 치프 리더는 기회만 오면 막 싸먹으려고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좀 기회로 보여지고요. 판정이 약했으니까. 3번마 블루댄서도 혼전화 중에 한 발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까지도 한번 28초 동안에 뭐 별거 없지만 관심하는 마필입니다. 선행은 이번 블랙가 오려고 나갈 수 있는데 과연 그걸 얼마만큼 지켜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다른 것들 중에 팔리는 마필이 있어요. 10번 기적의 멍성, 거세를 했죠. 결국은 지난번 경주 이후에 거세를 단연하고 나왔는데 당일날 뭐 정도현 기수에서 최은경 기수가 교체가 됐고요. 그날 경주 이후에 이제 거세라고 첫 경주다 보니까 사실 말이 안 뛰는 경향이 있어요. 지난번 경주 때 최은경 기수 탔을 때 보면 말이 상당히 안 나가죠. 이게 농땡이 일 때문에 그렇다고 마방에서 거세를 한 것 같은데 과연 그 효과가 바로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마필이 능력이 좋은 마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고만고만한 말이죠. 다른 건 뭐 7번 브라이언 파크가 팔리지만 이거 왜 팔리는지 모르겠고요. 7번 뭐 트리플 골드는 뭐 승급전에 지난번 같은 추임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8번 트리플 실버는 공백기 가지고 나오는데 이것까지도 잡혔더라고.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가실거는 1번, 3번, 5번, 9번. 혼전도에 높아요. 혼전도가 높은 만큼 현장에서 최종 정리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구경주로 출발합니다. 오늘의 최대 승부처고요. 오늘의 금요일 경마의 모든 것을 여기 한번 걸어봐야죠. 자, 한대원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 구경주. 레츠런파크 부산경남 4경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오른 출발 4경주입니다. 자, 지금 영광의 시대는 이 상급전입니다. 지난번에 선행 갔다고 선행마로 하시는데 이거 선행마 아닙니다. 전천후 전개의 앞으로의 막강한 능력이 돋보일 만합니다. 열돌 놓고 12번입니다. 12번, 8번, 3번. 그 부산 경남 제11경주 시작했습니다. 11경주입니다. 1번 우아는 56kg의 중량이에요. 중량이 무겁긴 하지만 상탄 이상이 없습니다. 오늘 백문백답이 부담량이 조금 늘어나긴 했는데 54kg인데 55kg까지 짊어져 왔던 것 같기 때문에 5번 놓고 1번 드려. 5번, 1번, 4번 순입니다. 연말에 앞에들 출전했고요. 비장의 무기가 안 되고 있죠. 저도 지난번에 이걸 추천했다가 개망신을 당했는데 휴양을 갔다 와서 물론 이제 발이 빠른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경기를 못 푼 건 있어요. 계속 밀리죠, 말이. 뭐 안 될 만한 마필은 아니고요, 판석으로 보면. 이 최근 두 번에 뛰었던 빠른 마필들과 기본적으로 능력이 있던 마필들에게 밀렸던 거는 보여주고 있는데 편성하는 기가 막히게 올랐어요. 굉장히. 뭐 당연히 인기 1위 권으로 팔릴 것 같은데 뭐 이 마필도 안 되는 건 아니고. 한대원이 주목하고 있는 마필도 몇 조가 있어요. 1번 천년 동안도 1번 썬더도, 3번 영웅정, 6번 비장의 무기, 7번 곧장, 10번 신비한 질주도 제주영상 때고 완전히 많이 변했습니다. 근데 뭐 이게 뛰어봐야지 하는 거지 주행보다 때 잘 뛴다고 실력이 잘 뛰지 않습니다. 일단 부산경마 구경주는요 6번 비장의 무기를 추구하나 놓지 않겠습니다. 가지고는 갑니다. 안고는 갈 겁니다. 비장의 무기 못 버려요. 솔직히 이 편성에서는. 하지만 이거 놓고 한대건 승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승부의 가치가 생기죠. 한대건 더버가 메인 승부처고요. 이번 구경주. 한대건 제대로 한번 붙어볼 수 있도록 준비를 거듭하고 확인을 거듭했습니다. 제 모든 걸 쏟아부어 이번 구경주. 반드시 적중할 수 있도록 준비해보겠습니다. 편성 하나는 정말 제대로 걸렸습니다.
한대건 승부처고요.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상마 10경주예요. 9마리 마필들 출전했고요. 최근에 너무 잘 뛰는 마필들이 있어서 애매하긴 하지만 그 마필들 선전이 좀 기대가 되는 경주 1800m 타고 그래서 약간은 불안해도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6번 최강 썬더는 뭐 55kg로 늘어나긴 했지만 최근 뛰는 모습을 보면 뭐 56kg 뭐 그 중량도 짊어지고서 한 바퀴 돌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어요. 여러 개 아주 많지는 않지만 이 정도 편성을 한다면 견디력은 충분히 있고요. 이번 코어블레이드는 곰백기를 가져갔던 지난번 경주 그리고 1800m는 이번에 경주 거리가 보면 없어요. 거리가 늘어났다는 단점은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밀릴 거는 크게 없고요. 3번 오션나인은 매번 그 타령이고 8번 그레이트록이 좀 짧은 마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었는데 8기네요 이게. 저는 여전히 짧다고 봅니다. 지난번 1800m를 뛸 때의 모습을 보면 덜미가 좀 쉽게 잡히는 경향이 있어서 과신할 수는 없고 뭐 똑같이 짧은 마필이죠. 굿마시 킹사이먼 그나마 좀 선행을 가는 게 나은데 원체 짧어 씨. 혼자 나중에 올라간다면 정말 당찬 질주 정도인데 이것도 배팅 메이트가 크지는 않고 그래서 2번, 6번, 6번, 2번을 최저 배당인데 좀 불안하죠. 왜냐하면 이번 코어블레이드가 1800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근데 다른 마피들이 지구력이 없는 것에 비해서는 그래도 나는 안정적이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8번, 9번의 2번보다는 3번 오션라인이나 1번 당찬질주 이런 마피들이 아예 고배당을 터뜨려지도 분명히 있어요. 인정할 거 있으면 인정해버리고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나는 때려 죽어도 6번, 2번 맞고는 사기 싫어. 그럼 딴 거 사시면 될 거고. 8번 그레이트록은 아닌 것 같아요. 올 수 있죠. 버티면 뭐 할 말은 없겠지만 난 저런 그레이트록을 왜 이렇게 짧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레이트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자, 부산경마 11경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메인 승부처고요. 부산경마의 마지막 메인 승부처. 지난주에 부산경마 마지막 메인 승부처 한 방 맞건 쌍승식, 복승식, 3쌍승식, 3복승식, 전승식을 다 적중을 했던 한대건인데 이번 11경주 한대건 마지막 메인 승부처 역시 그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근데 좀 어렵다. 쉽지는 않아요. 좀 복잡하게 많이 꼬여있고 사실 제가 이번 경주에 충마로 놓고 가는 마필은 검증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제 촉으로 제 느낌으로 놓고 가는 마필이라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이번 11경주는 승부처긴 한데 더바가 메인 승부처로 좀 더 집중해 보십시오. 그래도 이번 11경주 역시 마지막 메인 승부처로 삼은 만큼 한대건 후회 없는 승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 컨디션 점검한 다음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상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부산경마 정리하겠고요. 날씨 많이 추워지니까 따뜻하게 또 입으시고 내복도 입어도 돼. 누가 욕하면 어때? 나도 내복 입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무릎이 시려. 빨간 내복을 한번 입어볼까? 그러면 좀 경마 잘 되지 않을까? 제가 빨간 내복 한번 입고 경마 잘 되면 그 다음 주에 빨간 내복 입고 한번 방송 한번 찍어볼게요. 자, 한달의 승부처는요 5경주, 7경주, 9경주, 11경주고요 5, 7, 9 열하나 9경주가 더버가 메인 승부처고요 제주경마는 3경주를 메인 승부로 승부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한국마사회의 취재를 들어갑니다.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방송 한대건의 경마방송 직접 만나봐서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